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컴피 UI에서 IP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하나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모델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컴피 UI에서 IP 어댑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노드를 몇 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매니저 탭에서 인스톨 커스텀 노드를 들어오십니다. 여기에 IP 어댑터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컴피 UI IP 어댑터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컴피 UI IP 어댑터 플러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다면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넷을 사용해 볼 건데요. 컨트롤 넷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가장 위쪽에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할 것입니다. 컨트롤 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노드이고요. 이것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에서 리스타트해서 UI를 재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인코더에서 H 모델과 빅G 모델이 있었습니다. IP 어댑터에서 사용하는 인코딩 모델인데요. 인스톨 모델스에서 클립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클립 중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했는데요. VIT H 모델과 VIT 빅G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량이 좀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하시면은 설치 위치가 모델스가 아닌 패키지스의 컴피 UI의 모델스의 클립 비전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79기가인데요. 기존의 4G UI에서 사용하던 이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하면 좋을 텐데 컴피 UI에서는 클립 비전 폴더를 참조하고 있고 4G UI에서는 모델스의 컨트롤의 프리프로세스의 이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을 바꿔서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 SD의 데이터에 모델스 안에 있는 폴더에 이렇게 인보크 클립 비전이 있으나 여기에 넣어봐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클립 비전을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이번에는 리플래시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텍스트 투 이미지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여기에 IP 어댑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IP 어댑터를 추가해 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용은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더가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모델을 클립 비전에 다운받으셨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텐데요. 이 유니파이드 모델 말고 지난 시간에 4G UI에서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어댑터 어드밴스드를 사용할 거고요. 우선 이 어드밴스드에서 나온 모델이 K샘플러에 들어갈 거고 체크 포인트의 모델이 IP 어댑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체크 포인트의 모델이 IP 어댑터를 거쳐서 K샘플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모델은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고요. 프롬프트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퀄리티 프롬프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관련 프롬프트만 넣었고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퀄리티 프롬프트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임베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add hand v4라는 임베딩이고요. 컴피 UI에서 임베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베딩이라고 em을 치시면 이곳에 bedend v4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1.2라고 주었는데 여기에 콜론에 1.2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임베딩은 지워주고 컴피 UI용 임베딩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는 되었고 이제 IP 어댑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곳에 IP 어댑터 모델 로더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델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하셨던 모델들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 모델이 없으시다면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이 컴피 UI IP 어댑터 플러스에서 아래를 내려보시면 이곳에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다운받으셔서 여기에 있는 컴피 UI 모델스 IP 어댑터 안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4G UI에서 사용하던 모델과 중복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모델스의 IP 어댑터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셨다면 컴피 UI에서 리플래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델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 모델에 IP 어댑터 1.5를 사용할 거고요. 이곳에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IP 어댑터를 사용할 때 참고하는 이미지고요. 로드 이미지로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것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이렇게 캡처를 하셔서 컴피 UI의 로드 이미지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IP 어댑터 모델을 선택하였고요. 클립 비전이 필요했죠. 방금 전에 매니저에서 다운로드한 클립 비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비전 로더가 있고요. 이곳에 보시면 방금 다운로드한 두 가지 인코더가 있습니다. 1.5에서는 H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IP 어댑터를 통해서 K 샘플러로 들어갔고요. CFG 스케일은 적당히 한 7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는 DPM++ SD의 파라스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로드한 이미지고 이곳에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퀄리티 프롬프트만 넣고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햄맥스 리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모델의 가중치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모델을 한번 변경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스틱 비전이고요. 체크포인트의 가중치가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얼굴에 비슷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해 볼까요? 이렇게 이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얼굴과 갑옷 모양이랑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 두 가지는 이미지 투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한번 씌워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프롬프트에는 Wearing a hat on the beach라는 프롬프트를 추가를 하였고요.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IP 어댑터 같은 경우 이 이미지에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IP 어댑터 라이트로 한번 변경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라이트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가 이 라이트 부분을 잘못 삭제한 것 같은데요. 모델 설명에서 잠시 설명드렸었는데 기본 모델보다 프롬프트의 가중치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해변에서 모자를 쓰고 있다는 프롬프트를 주었더니 해변에서 모자를 쓰고 있고 이 이미지를 참조해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모델을 사용하면 프롬프트에 좀 더 강조를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걸 사용해 볼 거고요. 지난 시간과 같이 이 이미지를 이미지 투 이미지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넣기 위해서 이 레이턴트 이미지 대신 해당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로드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이미지에 방금 복사해 온 이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요. 이 이미지를 바로 K샘플러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샘플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VAE 인코더가 있습니다. 레이턴트 이미지를 다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VAE 디코더를 사용했는데요. 이미지를 K샘플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VAE 인코더가 필요합니다. VAE는 이 체크포인트에 VAE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서 생성된 레이턴트 이미지를 K샘플러의 인풋 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거 대신 이 이미지를 베이스로 사용했고요. 이것을 IP 어댑터에 넣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IP 어댑터에 넣어 볼 거고요. 이 두 이미지가 섞여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할 이미지는 이 스타일이고 이 이미지를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까 해변에서 모자 쓰고 있는 프롬프트는 삭제를 하고요.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이미지가 처음에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원하던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았죠? 자, 이때 디노이징 강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이 이미지가 살아있고요. 자, 이렇게 이 이미지에서 조금 변경을 하였는데요. 아까 전에 IP 어댑터에 라이트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IP 어댑터 SD 1.5로 선택을 하였고요. 이미지 입력은 동일하고 디노이징 강도를 1로 주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이미지에 대해서 변형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한 0.5 정도 주고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디노이즈 강도를 한 0.6 정도 줘봤더니 약간 사뭇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 부분이 변형이 되면서 이러한 스타일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은 결과를 원했는데 약간 맞추기가 어렵네요. 그 동글 부분에 이러한 형태가 빠지는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었는데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합성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엔 인페인트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이 이미지에 합성을 하여서 이미지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원본 이미지는 이 얼굴을 사용할 거고요. 원본 이미지를 이곳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레퍼런스로 참조할 IP 어댑터에서 사용할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IP 어댑터 플러스 페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페이스 모델로 이 얼굴을 변경을 해볼 건데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얼굴 부분 마스크가 없죠? 마스크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 이미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오픈 인 마스크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디터가 열리게 되고 얼굴 부분을 칠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얼굴 부분을 선택을 하셨으면 Save to Node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삭제된 이미지를 레이턴트 이미지로 사용해서 K샘플러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플러스 페이스 모델이니까 이 얼굴을 참조를 할 거고요.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좀 많이 다른 느낌이죠? 이번에도 이렇게 모델을 변경하였더니 이미지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디노이즈 강도를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CFG 스케일을 한 5 정도 낮춰보고 디노이즈 강도를 0.3 정도 낮춰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얼굴이 이곳에 반영되어 생성되었습니다. 이 마스크된 부분만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원본 이미지와 마스크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클리어 해볼 거고요. 자, 이 이미지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마스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여기 있는 마스크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노이즈 강도를 최대한 줄이고 이 마스크된 부분에 얼굴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너무 낮추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서 변형이 너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얼굴을 사용해서 이 원본 이미지를 변형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방금 사용한 모델이 IP 어댑터 플러스 페이스 모델이고요. 이번에는 이 컨트롤렛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empty latent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요. 레이턴트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로드 이미지에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석상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요. 석상 이미지를 넣어줬고 이번엔 기본 모델입니다. SD 1.5 모델이고요. 자, 이제 컨트롤렛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컨트롤렛은 아까 설명드렸던 컨트롤렛을 설치하시게 되면 어플라이 컨트롤렛이 있습니다. 컨트롤렛 같은 경우는 이곳에 컨디셔닝을 받아서 컨디셔닝이 아웃풋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보시면 컨디셔닝이 파지티브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지티브 프롬프트를 입력을 받아서 아웃풋으로 컨트롤렛을 추가하여 파지티브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컨트롤렛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이곳에 컨트롤렛 로더가 있습니다. 로드 컨트롤렛 모델이고요. 이곳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컨트롤렛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해 볼 것은 뎁스 모델이기 때문에 뎁스 모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뎁스 모델을 선택을 하였고요. 이미지를 추가해야겠죠. 로드 이미지로 이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곳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 뎁스 모델을 받아서 컨디셔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디노이즈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네요. 다시 1로 높여줬고요. 자, 이렇게 석상 이미지를 받아서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뎁스 모델을 이용해 이러한 석상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다음 살펴볼 것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섬 이미지에 이 뎁스 모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딸기 모양 뎁스 모델이고요.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 이미지 스타일을 참조해서 이 뎁스 모델을 참조하여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양이고요. IP 어댑터 플러스 페이스 모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이렇게 크롭을 하여서 IP 어댑터를 이 이미지를 참조를 하고 이 컨트롤렛 모델은 잠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IP 어댑터 플러스 페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프롬프트에는 여기처럼 똑같이 beautiful girl wearing casual shirt in a garden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추가를 하였고요.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플러스 페이스 모델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얼굴이 비슷한가요?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여러 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4로 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얼굴이 유지된 것 같죠? 이 얼굴로
이미지 4장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IP 어댑터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페이스 아이디가 남았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 이곳에 있는데요. 이 얼굴을 이용해서 얼굴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은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클립 비전이 H 모델과 빅 G 모델이 있습니다. 포지 UI에서 사용하실 때 보시면 페이스 아이디 부분이 있었죠. 컴피 UI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지만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페이스라는 게 설치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 URL을 남겨드릴 건데 이곳에 보시면 CP310, CP311, CP312, CP39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리티 매트릭스를 우선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 버전이 3.10.11 버전입니다. 이 마이너 버전 말고 메이저 버전을 보시면 3.10 버전입니다. 그래서 310 버전을 저는 설치하면 되고요. 만약에 파이썬 버전이 3.11 버전이나 12 버전이시면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파일을 다운을 받았고요. 다운받은 파일을 어디에 넣어 주시면 이곳에 파이썬 executable 폴더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썬 exe가 있는데 파이썬 exe 전까지 스크립트 부분까지 컨트롤 C에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폴더를 찾아주시고요. 여기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설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파이썬 버전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셨다면 이곳에서 cmd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 넣어준 이 위치에서 cmd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커맨드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여기에 명령어를 하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하였는데 python 띄고 -m 띄고 pip 띄고 install 띄고 방금 찾은 파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insight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 파일이 선택되게 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탭을 여러 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사이트 페이스가 포함된 파일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완료되었는데 만약에 설치하다가 중간에 안 되신다면은 컴피 UI를 종료를 하시고 다시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Install Successfully 뭐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다시 한번 컴피 UI를 재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시작해서 들어오셨다면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부분이고요. 이곳이 IP 어댑터 부분입니다. 이 IP 어댑터 어드밴스드 대신에 IP 어댑터 페이스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모델을 이곳에서 가져오시고요. 이 들어온 모델을 다시 K샘플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여기 있는 것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볼 거고요. IP 어댑터 모델은 페이스 아이디 플러스 v2sd 1.5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IP 어댑터를 입력했고 이미지를 넣어 주겠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넣어줬고요. 클립 비전은 이 모델에 맞는 것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SD 1.5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페이스라는 노드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IP 어댑터를 설치하셨다면 이 노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CPU를 사용할 건지 CUDA를 사용할 건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VRAM이 좀 부족하시는 분들은 CPU를 선택하시면 되고 VRAM이 좀 넉넉하시다는 분들은 CUDA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그냥 생성을 해볼 건데요. 이 얼굴을 이용해서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이미지를 넣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얼굴에 대한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로라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로라 추가 방법도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로드 로라로 로라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모델이 페이스 아이디 플러스 v2 sd 1.5 버전입니다.
Face ID 플러스 V2 1.5 로라를 사용할 거고요. 모델은 이곳에 연결을 해주시고 클립도 이곳에 연결해 주시고 이곳에 나가는 클립을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곳에 나가는 모델을 IP 어댑터를 통해서 케이스 샘플러로 들어가야겠죠. 자, 보시면 체크 포인트에 있는 모델이 로라를 통해서 IP 어댑터 페이스 아이디로 들어온 다음에 케이스 샘플러로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얼굴을 조금 더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더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다른 이미지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동양 얼굴을 넣어 볼 거고요. 이 얼굴이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가중치도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여기에 IP 어댑터 페이스 아이디 포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보다 가까운 얼굴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생성을 하였는데 우선 모델은 포트레이트 1.5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미지 여러 장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 비교를 위해서 이미지 하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하나의 이미지만 넣어서 사용할 거고 로라 파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립 연결이 안 되어 있네. 클립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생성해 보면은 이것도 페이스 아이디 모델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비슷한 얼굴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포트레이트인데요. 여러 장의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고요. 지금 이미지가 5개 있습니다. 이 5개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자, 각각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IP 어댑터 페이스 아이디에 넣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은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 한 이미지에 넣어 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매치 이미지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이미지를 입력받아 아웃풋으로 하나가 생성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온 이미지를 이 이미지와 연결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온 이미지를 이 이미지와 연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온 이미지와 마지막 이미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연결을 하였고요. 이 5장을 모두 연결한 이미지를 IP 어댑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5개의 얼굴을 참조를 해서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생성되었고요. 비슷해 보이나요? 여기에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프리뷰 이미지로 넣어 볼 거고요. 이 5장의 이미지를 넣어줘서 페이스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를 참조하여 얼굴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번을 입력해도 동일 인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모두 다 비슷해 보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포트레이트 이미지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얼굴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IP 어댑터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컴피 UI에서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차차 이 IP 어댑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P 어댑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컴바인 임베디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컨캣 같은 경우는 입력된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에 입력된 이미지의 전체 스타일을 활용하는 것이 컨캣이고요. 애드 같은 경우는 각 이미지의 스타일에서 공통 특징이 있다면 그것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랙트는 두 이미지의 서로 다른 부분을 빼가면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신다면은 정말 원하는 이미지가 잘 안 나올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얼굴의 스타일을 빼버리게 되니까 좀 엉뚱한 이미지가 나왔죠? 반대로 애드를 사용하게 되면 공통적인 스타일을 참조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는 이 입력된 이미지의 평균을 사용하게 되고요. 노엄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정규화된 평균이라고 해서 이 각각의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그게 아닌 부분은 조금 낮춰서 평균을 내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컴캣을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미세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이 인베드도 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인베드 스케일 부분도 여러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되실 때 각각을 한번 변경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포지 UI에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IP 어댑터가 컴피 UI에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컴피 UI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긴 한데요. 좀 듣기 불편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목소리가 지금 갈라지고 있어서 제 앞으로 컴피 UI 강의에서는 이 컨트롤렛도 사용해보고 IP 어댑터도 사용해보고 또 여러가지 동시에 사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내볼 건데요. 컴피 UI가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렵더라도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